그냥 하면 되겠네. 네네네네. 순간 풍속 초속 25에서 35m의 매우 강한 바람도 예보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모레인 목요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저는 지금 서귀포시 성산포 항에 나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만큼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 특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서는 항공편 160여 편이 결항해 관광객 등 12,000여 명의 발이 묶였는데요. 여기는 뭐 심으신 거예요? 당근을 재배했습니다. 12월 달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제일 고민 덩어리가 태풍입니다. 두 번째도 태풍이고요. 바람이 이제 바다 쪽에서 불어올 때는 저 송당까지 한라산까지도 저 바닷물이 날아갑니다. 짠물 때문에 염분 때문에 다 고사하는 거죠. 태풍 나리가 휩쓸고 지나간 제주는 농작물 피해가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두 태풍이 일으킨 해풍으로 인해 염분 피해를 입은 겁니다. 특히 이제 막 싹을 틔운 어린 밭작물들이 직격탄을 맞아 고구마의 경우 절반 이상이 말라 죽었습니다. 제주에선 세계 최초로 육상 양식에 성공한 참다랑어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정전되면서 바닷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흙탕물이 대거 유입돼 무더기로 폐사한 겁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9월 17일 사라오 태풍이 삼남 지방을 휩쓸었다. 사상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12만 호가 넘는 가옥이 침수되고 924명이 사망했으며 25만 4,770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이다. 태풍 루사가 휩쓸고 간 곳은 어디 한 곳 성한 데가 없습니다. 태풍 매미는 사상 최대 풍속의 기록적인 강풍으로 태풍 나리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2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로 진행하는 태풍의 가장 전초기지, 태풍의 이제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위치를 했잖아요. 그런 길목에다가 태풍 센터를 이제 설립함으로써 파수꾼 어떤 역할을 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영역은 이제 동경 100도에서 180도, 그리고 위도상으로는 0도에서 이제 60도
까지가 저희가 이제 감시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북서태평양 상에서 1년에 평균 한 25개에서 26개 정도가 이제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3.5개, 그러니까 3개에서 4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풍이라는 게 결국 왜 발생하느냐, 왜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하면 결국 높은 바닷물의 수온에서 오는 거거든요. 바다가 따뜻해지면 많은 수증기가 정발해서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수증기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수증기가 다시 구름이 돼서 물방울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바로 태풍의 에너지원이거든요. 모든 자연현상이라는 게 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거고, 태풍이라는 것도 원래 기능이 있어요. 태풍이 있기 때문에 열대지방은 더 더워지지 않고, 그다음에 중위도 지역에서는 더 이제 춥지 않게 해주는 지구의 큰 에어컨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태풍이라는 것이 한번 지나가면 바다를 막 휘젓거든요. 이 영양분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면서 바다 생물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아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거기 어장이 형성되고 많은 플랑크톤이 생기고 그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고기들이 몰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또 생물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좋고, 뭐 족저라든지 이런 안 좋은 것도 싹 청소를 해버리기도 하고. 지난해 슈퍼 태풍 하이엔으로 수천 명이 희생된 필리핀 중부 지역에 또 대형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필리핀이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인 망쿠스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시속 260km, 영화에서나 본 듯한 무시무시한 강풍에 사람은 물론 건물과 큼지막한 가로수까지 쓰러지고 나뒹굽니다. 초고층 건물 강화 유리창도 맥없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슈퍼 태풍이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그 상하이 앞바다에 태풍 찬홍이 한 사흘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제주도에 어마어마한 비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태풍의 경우도 슈퍼 태풍이었는데 최근 한 3, 4년 동안에 슈퍼 태풍이 까딱했으면 우리나라에 상륙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세계 기상의 날을 앞두고 지난 20일 열린 특별 강연에서 아마 문 교수께서 슈퍼 태풍 주제를 제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예, 그날 발표에서 제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기상 관측 자료, 태풍의 중심 기압 자료들을 이제 분석을 하였어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강력한 슈퍼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측한 것들이 점점점 실현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흥미롭기도 하면서 조금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겪어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제 슈퍼 태풍의 도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우리 사람도 일생이 있듯이 태풍도 일생이 있는데, 우리 사람 같으면 우리 20대, 30대 제일 최승기라고 그러잖아요. 태풍도 최승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생애 최대 강도라고 하는데, 생애 최고 강도를 찍는 위치가 있는데 그게 점점 북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오키나와 근처에서 예를 들면 대만 근처에서 최고 강도를 찍고 그다음부터 약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지금 그 위도가 계속 북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앞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나라 근처까지도 계속 발달하면서 오는 태풍이 많아진다는 거죠. 바비는 서해를 거치면서 점점 더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바비보다 강한 세력으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온난화에 더해 열대태평양이 뜨거워지는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해수면의 온도 역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활동도는 점점 더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한반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 영향을 미친 바비 같은 경우에도 동중국해까지 올라오면서 제주도 근처까지 계속 발달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옛날에는 거의 없었던 일이에요. 제주도 근처까지 발달하면서 오는 태풍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도 슈퍼 태풍급 정도의 강한 태풍이 곧 가까운 미래에 도달할 수 있다. 저희 나라에 도달하는 태풍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올해도 가장 더운 지금 지구가 가장 뜨거운 해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기록을 깨는 거죠. 그럴수록 태풍도 기록을 계속 깨면서 세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태풍 처음 본다는 게 기상청의 평가입니다. 이번 태풍 카누는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지나간 이례적인 태풍으로 기록됐는데요. 카누는 느리게 우리나라를 종단하며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에는 태풍에 의한 동풍이 산맥에 부딪히는 강원 영동 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슈퍼 태풍에 도달되려면 우리가 이제 초속으로 하면 67m, 시속으로 고치면 시속 한 240km 차가 달릴 때 그때 느끼는 바람의 그 스피드가 바로 240km 정도 되고 이게 이제 슈퍼 태풍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 평소 경험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2003년 상륙한 태풍 매미 때 최대 풍속은 초속 60m. 이때 송전탑이 쓰러지고 대형 크레인이 휘어지는 등 평소엔 상상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슈퍼 태풍의 공습을 받는다면 제주도가 가장 빨리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만약 슈퍼 태풍이 한 3년에서 5년에 하나씩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모든 농작물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이라고 얘기해서 10년 뒤에 꼭 온다 이게 아니고 당장 내년에도 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주어지면은 슈퍼 태풍이 뭐 내년 올해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 오버리면 모든 준비한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슈퍼 태풍급 정도의 태풍도 이제는 대비를 꼭 해야 된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뭐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